네, 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 증시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연중 최저치를 찍었고 284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96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 원인은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하락 전환했던 부분,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현재 진행형이 부분,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매도를 했죠.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지수가 오늘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밝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이 오미크론 관련한 이 이슈가 아마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많이 하락해서 끝났고, 그리고 대만 증시는 좀 상승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은 좀 하락이 좀 깊게 진행된 하루였고, 유럽 시장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향방도 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 만약에 오늘 유럽 시장이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내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섣부르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리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대되는 구간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바로 그냥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이제 보통 정할 때 이제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하락 중일 때는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또 기다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이어질지를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이제 해보면, 일단은 한 2700선 후반 정도면 1차적으로 단기 반등 구간이 좀 나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700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종 바이러스가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오거나 치사율이 굉장히 뭐 높거나, 지금 현재는 치사율은 좀 미미할 거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치사율이 높거나 그리고 뭐 전파력도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갈 경우에는 뭐 2700선이 저점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뭐 다시 한번 뭐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 작년 상승분을 어떻게 보면 많이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해서 충분히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떤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이제 흘러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긴축 관련해서 테이퍼링 부분 좀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서두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긴축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좀 계속 나오겠죠, 당연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올 겁니다. 바이러스 이슈에 따라서. 그럼 다시 이제 좀 접점을 잡고 이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 불확실성의 초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뭐 코스닥 지수가 물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은 했어요.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선방은 했지만 그래도 뭐 당연히 코스피하고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도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큰 조정을 겪고 있고요. 참 이게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대부분 종목들을 좀 오래 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 구간이 지금 간신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대부분 이제 수익 구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을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수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 달까지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지수가 거의 뭐 한 1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부담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지금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게 참 더 좋은 그림이었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3,300까지 찍고 결국에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흐르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상황이 상황인 거고 지금은 뭐 이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종목 예외하고는 대부분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특별히 금리 인상을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보통 은행주들, 보험사 그런 종목들인데 재미가 없는 종목이니까 이제 투자는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상장 이후에 떨어지기만 했었던 종목이니까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들이 좀 좋았어요. 전기차들이 좀 좋았고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올 한해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엄청나게 올랐죠. 한 15배 오른 것 같고, 애플도 작년 팬데믹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는 참 많이 올라간 거죠, 미국 주식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대형주들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 좀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좀 수익을 크게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글쎄요, 뭐 어떤 종목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익 얻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죠. 우리나라의 주식에 좀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고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NFT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였고, 그나마 좀 코로나 관련들 몇 종목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일단 주식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그때는 좀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